나는 누구인가? 이대로 괜찮은가? 이전에는 나도 내 이름으로 된 명함을 갖고 싶었는데, 그날 저는 서랍 깊숙이 묻어둔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펼치자마자 손이 멈췄습니다. 22년 전 제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명함을 갖고 싶다. 단 12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12글자를 읽는 순간 가슴 한복판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꿈을 잊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지워버리고 살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52살 윤미선입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딱 22년이 됩니다. 남편 한정우는 중견기업 부장으로 안정된 직장을 다닙니다. 딸 서연이는 27살 사회초년생입니다. 아들은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 중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감각을 안고 살았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느끼는 그 감각입니다. 저 사람이 나인가? 나쁜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수수한 면 소재 옷을 입은 이름 모를 누군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직장을 다닌 게 30살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째를 임신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만뒀습니다. 남편도 굳이 말리지 않았고 저도 굳이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순서처럼 느껴졌으니까요. 22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도시락을 쌌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학원 차편을 맞추고 병원을 예약하고 명절 준비를 혼자 했습니다. 누가 시킨 적 없었습니다. 그냥 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가족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투명했습니다. 가사도우미도 아닙니다. 가사도우미는 월급이라도 받습니다. 저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불리는 존재.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어도 눈에 띄지 않는 존재.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애들도 컸고 당신 시간이 생겼으니까 좋겠다. 좋겠다. 나는 그 말을 되새기며 밥을 삼켰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 시간. 그게 뭔지 저는 22년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첩을 발견한 날 저는 처음으로 떠올렸습니다. 30살 이전의 나를. 이름 석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의 나를. 그때의 저는 명함을 갖고 싶다고 썼습니다. 내 이름이 새겨진, 내 직함이 적힌 작은 종이 한 장을. 그게 그렇게 큰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저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그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22년 전의 내 글씨는 지금보다 훨씬 힘이 있었습니다. 획이 단단하고 삐뚤어짐 없이 곧았습니다. 지금 내 글씨는 어떨까? 손이 떨렸습니다. 조용히 펜을 꺼내 백지에 제 이름을 써봤습니다. 윤미선. 세 글자가 그렇게 낯선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제가 처음 취직을 한 건 24살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와 서울에 자리를 잡은 지 2달 만이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직원이 12명밖에 안 되는 강남 변두리 낡은 건물 4층짜리 회사였습니다. 면접날 아침 저는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22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면접을 본 사람은 당시 과장이었던 이순자 씨였습니다. 40 초반이었을 겁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말투가 단호한 여자였습니다. 지원 동기가 뭐예요? 대부분의 면접관이 묻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봐요.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명함을 갖고 싶었습니다. 이순자 과장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네요. 그렇게 저는 합격했습니다. 입사 첫날 받은 명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회사 로고 아래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미선 영업지원팀. 두꺼운 종이 특유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명함 한 장을 손에 쥔 채 저는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때 저는 그게 왜 그렇게 감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건 세상이 나를 처음으로 호명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존재를 인정받은 것 같은 느낌, 그거였습니다. 그 회사를 6년 다녔습니다. 입사 3년 차에 대리가 됐고 담당 업무도 생겼습니다. 해외 바이어 서류 관리와 국내 거래처 연락 업무를 맡았습니다. 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꼼꼼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오늘은 뭘 해야 하나 생각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이순자 과장님이 툭 던지듯 칭찬할 때가 좋았습니다. 미선 씨, 이번 거 잘했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남편 한정우를 만난 건 입사 4년 차였습니다. 거래처 직원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약속 시간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믿음직스러웠습니다. 1년을 만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순서처럼 흘러갔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할 거야? 정우는 물어보는 투였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저는 당연하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저는 계속 출근했습니다. 살림과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틸만 했습니다. 그러다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뱃속에 생긴 건 결혼 2년 차였습니다. 임신 3개월이 됐을 때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느껴졌습니다. 어수선했습니다. 그때 이순자 과장님이 이미 부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불렀습니다. 미선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앉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출산하고 복직할 생각입니다. 부장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찬성의 표현인지 안타까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정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출산하고 복직할 거야. 정우는 밥을 먹다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누가 봐? 친정 엄마한테 부탁하면 될 것 같아. 정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말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응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말이었습니다. 서연이를 낳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친정 어머니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순자 부장님 목소리는 변함없이 단호했습니다. 미선 씨, 여기 자리 오래 비울 수는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해요. 저는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서연이를 안고 밤새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잠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만 쉬다 다시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1년이 22년이 됐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보면 그때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압니다. 직장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윤미선이라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름 석자가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진 온도를 잃었습니다. 전업주부 생활이 처음부터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몇 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걸음마를 처음 뗀 날, 엄마라고 처음 불러준 날, 그 순간들은 진짜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균열이 시작된 건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봄이었습니다. 아이 나이 8살, 제가 38살이던 해였습니다. 입학식 날 아침, 노란 가방을 메고 교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엄마들이 하나둘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카페 가자며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발이 한참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거실 바닥을 닦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감각이 처음에는 그냥 어색한 정도인 줄만 알았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할 일 없는 시간이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느낀 건 달랐습니다. 배가 부른데도 뭔가 모자란 것 같은 이상한 허기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1시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몸은 거기 있는데 내가 거기 없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도적으로 바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 나갔고 동네 요리 강좌도 등록했습니다. 산책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웃고 떠드는 시간이 즐거울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올 때마다 같은 감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나? 그 질문을 도무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임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대부분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이 학원, 남편 직장, 아파트 시세. 그 이야기들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게 삶이었고 저도 그 삶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엄마가 물었습니다. 미선 씨는 결혼 전에 뭐 했어요? 무역회사 다녔어요. 어머, 그래요? 지금도 일하고 싶지 않아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글쎄요, 뭐. 그렇게 얼버무리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을 22년 가까이 한 번도 꺼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꺼내면 안 되는 것처럼 꺼내봤자 소용없는 것처럼 눌러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질문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없는 척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밥 먹자. 상을 차렸습니다. 국이 좀 짰습니다. 정우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간이 왜 이래?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국이 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 한켠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억울한 건지 서운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예민한 건지조차 몰랐습니다. 설명할 언어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 집을 위해 움직인 끝에 들은 첫마디가 그 말이었다는 사실이 자꾸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정우가 잠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거기 있었는지 모릅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쌓아둔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딘가로 사라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그 말을 마음속에서 꺼냈습니다. 나는 지금 괜찮지 않다. 그 한 문장을 인정하는데 22년이 걸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고 밥을 짓고 정우를 보내고 서연이를 보냈습니다. 그 순서가 반복됐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봄 끝자락의 화요일이었습니다. 집을 대청소하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안방 붙박이장 깊숙한 곳까지 손을 뻗어 묵은 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쓰지 않는 이불, 오래된 앨범, 서연이 아기 때 신발들.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갈색 표지에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수첩이었습니다. 열어보기 전에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냥 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먼저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2달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2년 전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때 제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들었습니다. 글씨가 지금보다 훨씬 힘이 있었습니다. 획이 단단하고 삐뚤어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적을 때 확신이 있었던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수첩 안에는 그때 제가 적어둔 목록들이 있었습니다. 읽고 싶은 책 목록, 가고 싶은 나라 목록, 먹어보고 싶은 음식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따로 적어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것들. 항목이 12개였습니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한 달 살기. 혼자 여행 한번 해보기. 내 이름으로 된 통장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먼저 좋아한다고 말하기. 그러다 5번째 항목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명함을 갖고 싶다. 12글자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게 됐습니다.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들여다봤습니다. 22년 전에 내가 적은 12글자. 그때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꿈도 아니었습니다.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내 이름과 직함이 새겨진 작은 종이 한 장. 그런데 저는 그것조차 이루지 못한 채로 22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이루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루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나중에 아이들 크면 이라는 말 뒤에 숨겨두다가 그냥 잊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것을 건드렸을 때 나는 냄새 같은 것이었습니다. 먼지 낀 기억의 냄새.
저는 수첩을 덮지 않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봄끝 햇살 특유의 따뜻하고 나른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처음으로 그 질문을 꺼냈습니다. 나는 지금 뭘 원하는 걸까?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그 질문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녁 뭐야? 저는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 서연이는 방으로 들어가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그 나이 때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장면이 유독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종일 여기 있었는데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땠어? 라는 말 한마디를. 저녁을 다 차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우가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맛있네, 오늘.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맛있을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짤 때만 말하는 게 22년 동안의 패턴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수첩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명함을 갖고 싶다. 그 12글자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생각했습니다. 빨래를 개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보면서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52살에 22년 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두렵기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생각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을 하는 동안만큼은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22년 만에 처음 느끼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며칠을 혼자 생각했습니다. 수첩을 발견한 날부터 꼬박 나흘이었습니다. 그 나흘 동안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했을 때 돌아올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꺼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혼자 품고만 있으면 또 22년이 지날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우와 서연이가 함께 식탁에 앉은 드문 날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내내 말을 꺼낼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 일 좀 해볼까 생각 중이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식탁이 잠깐 멈췄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도 핸드폰에서 눈을 뗐습니다. 일? 정우가 되물었습니다. 응. 파트타임이라도. 정우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굳이 왜? 두 글자였습니다. 굳이. 그 두 글자가 생각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나쁜 뜻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아팠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나가서 고생할 필요 있어?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야. 그럼 그냥 뭔가 하고 싶어서. 정우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50에 뭘 새로 시작해. 몸만 힘들지. 나이 50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뭔가 달라졌습니다. 서연이가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을 해? 어색하게. 웃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빈 그릇들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수돗물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손이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색하다고. 딸 눈에 일하는 엄마가 어색한 거였습니다. 남편 눈에 지금 일 시작하는 건 굳이 하는 고생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시선 사이에서 저는 얼마나 작아졌는지 몰랐습니다. 그릇을 다 닦고 나서도 한참 동안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품이 배수구로 천천히 빨려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무리한 생각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생각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수첩 속 12글자. 내 이름으로 된 명함을 갖고 싶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우를 보내고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뉴스 앱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러다 아무 생각 없이 구인 앱을 검색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어떤 일자리가 있나 구경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필터를 눌렀습니다. 거주지 반경 3km, 나이 무관, 파트타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공고들이 올라왔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주 5일 카페 오전 근무, 학원 행정 보조.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보다가 한 공고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꽃집 파트타임 직원 구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주 5일. 나이 무관, 성실한 분 환영. 짧은 공고였습니다. 화려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시급은 당시 최저시급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시 보게 됐습니다. 꽃집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릴 때 꽃을 좋아했습니다. 집에 화분이 12개나 있는 것도 그냥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꽃 이름을 찾아보는 게 소소한 취미였습니다. 그게 일이 될 수 있을까? 한참을 그 공고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연락처를 저장했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저장했습니다. 오전 내내 그 공고를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점심을 차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결심했습니다. 이유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망설이면 또 22년이 지날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2번, 3번. 네, 꽃담이에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굵고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저 공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아, 파트타임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2입니다.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잘 됐네요. 저도 58이거든요. 한번 나와 보실래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두근거렸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근거림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22년 만에 제가 먼저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은 순간이었습니다. 면접 날은 전화 통화 이틀 후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계가 5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깼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에 빛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걸려있는 옷들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입는 편한 옷들이었습니다. 외출복이라고 해봤자 학부모 모임에 입고 가는 단정한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면접에 뭘 입고 가야 하는지 22년 만에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베이지색 면 재킷에 깔끔한 검은 바지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이 옷을 마지막으로 입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뭐 있어? 왜 그렇게 입었어? 꽃집 면접 보러 가. 정우가 커피잔을 들면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진짜 가려고? 응. 정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그냥 삼킨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이었습니다. 22년 만에 혼자 집을 나서는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려다 주거나 장을 보러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제가 원해서 나서는 아침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떨린다는 감각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꽃집 이름은 꽃담이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2분 거리였습니다. 골목 안쪽 작은 상가 1층에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꽃 향기가 먼저 났습니다. 은은하고 서늘한 냄새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게는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입구 쪽에 절화들이 양동이에 꽂혀 있었고 안쪽으로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냉장 쇼케이스 안에 꽃다발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에서 듣던 그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나왔습니다. 인상이 시원시원했습니다. 눈이 크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깊게 졌습니다. 전화하셨던 분이에요? 네, 윤미선이라고 합니다. 조영란이에요. 앉으세요. 그렇게 첫 인사가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꾸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영란 씨는 커피를 2잔 타오며 바로 물었습니다. 일해본 적 있어요? 네, 무역회사 6년 다녔는데 결혼하고 그만뒀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22년 전입니다. 조영란 씨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판단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왜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면접 전날 밤에 생각해뒀는데 막상 마주하니 준비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제 이름으로 된 명함을 갖고 싶었습니다. 22년 전부터요. 조영란 씨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네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2년 전 이순자 부장님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네요. 그날 면접은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영란 씨는 꽃집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개장 준비, 꽃 손질, 손님 응대, 간단한 꽃다발 포장.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손에 익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대답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12분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같은 골목이었습니다.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그때까지 나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흘을 아이처럼 기다렸습니다. 설레는 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감각조차 오랜만이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또 일찍 깼습니다. 이번엔 그냥 일어났습니다. 개운했습니다. 정우 아침을 차리고
정우를 보내고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면접 때와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베이지 재킷, 검은 바지. 그런데 이번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봄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 꽃담 앞에 섰을 때 시간은 오전 8시 50분이었습니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24년 전 첫 직장 면접 날처럼 저는 또 일찍 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왠지 웃겼습니다.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 남았습니다. 안에서 조영란 씨가 보였습니다. 꽃 양동이를 들고 나오다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어요? 딱 맞춰 왔네요. 저는 앞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허리에 두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출근을 한 아침이었습니다. 첫날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영란 씨는 저를 가게 안쪽으로 데려가 차례차례 설명해 줬습니다. 꽃마다 물 올리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장미는 사선으로 자르고 거베라는 수압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이름을 첫날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금방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다녔습니다. 조영란 씨는 가르치는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설명하고 나서 바로 시켜봤습니다. 잘못하면 틀렸다고 했습니다. 잘하면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첫날 오후 2시 퇴근 시간이 됐을 때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끝에 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진한 초록 냄새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서연이도 없고 정우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한 집이 무겁게 느껴졌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조금 아팠습니다. 오전 내내 서 있었으니까요. 그 피로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이틀째, 사흘째가 됐습니다. 조금씩 손에 익어갔습니다. 꽃 이름을 하나씩 기억하게 됐습니다. 프리지아,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조영란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잘 외웠네. 짧은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하루를 채워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전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40쯤 된 남자였습니다. 머뭇거리며 들어오더니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생신인데요. 좋아하실 만한 걸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영란 씨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였습니다. 저 혼자 가게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꽃다발을 혼자 완성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연세가 몇이세요? 75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꽃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따뜻한 색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황빛 거베라, 노란 프리지아, 흰 안개꽃.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꽃들을 골라들고 포장대 앞에 섰습니다. 조영란 씨한테 배운 대로 줄기를 고르고 높낮이를 맞추고 종이로 감쌌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이 약간 기울었습니다. 그래도 건넸습니다. 남자가 꽃다발을 받아들고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돌아서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영란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네요, 미선 씨.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갑자기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왜 울컥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꽃다발 하나 만든 것 뿐이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나가는 걸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캔커피 하나를 샀습니다. 1,000원짜리 동전 하나가 거스름돈으로 왔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을 손에 쥐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번 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노동으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시급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제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5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3만 원이 22년 동안 가장 뿌듯한 돈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문은 오후 햇살이 길 위에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충만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꽃집 파트타임이었습니다. 오전 5시간이었습니다. 5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것이었습니다. 시간도 노동도 돈도 전부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밥은? 다 됐어.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정우가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처음으로 물어봤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정우를 봤습니다. 괜찮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 털어놓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게 좋았고, 이런 감각을 느꼈다고. 그런데 그날은 그냥 괜찮아.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반응으로 이 감각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12가지 목록이 적힌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5번째 항목 옆에 조심스럽게 체크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명함을 갖고 싶다. 아직 명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2달째로 접어들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조영란 씨한테 처음으로 제대로 혼났습니다. 꽃 냉장고 온도를 전날 퇴근하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보니 거베라 한 묶음이 고개를 떨고 있었습니다. 못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영란 씨가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미선 씨, 이건 기본이에요. 꽃은 하루만 관리 잘못해도 다 죽어요.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말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내내 말수가 줄었습니다. 꽃을 손질하면서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52살에 시작한 게 맞는 걸까? 정우 말대로 그냥 고생을 사서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번 들어온 의심은 쉽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서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예전 같았으면 그냥 알았어. 하고 넘겼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서운했습니다. 그 서운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몰랐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야근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갑자기 힘이 빠졌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을 꺼내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22년 동안 혼자 밥을 먹은 날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밥상이 유독 작아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낮에는 혼났고 저녁엔 혼자였습니다. 53만 원 벌자고 나가서 혼나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습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말했습니다. 아직 안 자? 응. 정우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 괜찮아. 억지로 괜찮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봐야 정우가 이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우가 예상 밖의 말을 했습니다. 힘들면 그만둬도 돼. 저는 정우를 봤습니다. 나쁜 뜻이 아닌 거 알았습니다.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그만둬도 돼. 그게 위로인지 아니면 그것 봐라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냉장고 온도 실수, 죽은 겁에라, 조영란 씨의 날카로운 말, 혼자 먹은 밥. 그만둘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만둬야 할 이유를 생각하면 할수록 계속해야 할 이유가 하나씩 따라 올라왔습니다. 꽃다발을 받아들고 돌아서던 그 남자의 뒷모습. 처음으로 받은 월급 53만 원.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던 첫날 아침에 그 감각. 조영란 씨가 잘했다고 했을 때 눈이 뜨거워졌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집을 나서던 첫 출근 아침에 그 두근거림. 그걸 다시 묻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은 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는 순간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2년 전 수첩 속 12글자. 내 이름으로 된 명함을 갖고 싶다.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베이지 재킷을 입었습니다. 출근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마 그게 진짜 결심이었을 겁니다. 3달째가 되던 어느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영란 씨가 작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커다란 화기에 꽃을 꽂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납품용 대형 화환이었습니다. 미선 씨, 이거 같이 해봐요. 네.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조영란 씨가 먼저 국화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꽃 꽂을 때는 중심을 먼저 잡아야 해요. 중심 없이 꽂으면 나중에 다 무너져요. 저는 조영란 씨가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국화 줄기를 잡고 오아시스 깊숙이 꽂았습니다. 그렇게 한 송이씩 꽂아가면서 조영란 씨가 불쑥 물었습니다. 미선 씨, 요즘 많이 힘들죠?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돼요. 조영란 씨가 국화를 하나 더 꽂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일 시작했을 때 매일 울었어요. 집에 가서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저는 조영란 씨를 봤습니다. 사장님도요? 나도요. 조영란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미선 씨.
지금 미선 씨 눈빛이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미선 씨 눈이 엄청 조심스러웠거든요. 여기 있어도 되나 하는 눈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작업대 위 꽃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제자리를 찾으면 눈빛이 달라져요. 그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영란 씨는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꽃을 꽂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꽃을 꽂았습니다. 한참 말없이 둘이서 화환을 완성해 갔습니다.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날 퇴근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30분 거리였습니다. 걸으면서 조영란 씨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여기 있어도 되나 하는 눈이었어요.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처음에 꽃집 문을 열고 들어서던 날, 저는 그런 눈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22년 동안 제 자리가 어디인지 몰랐으니까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다가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녁 해가 건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길 위에 길게 깔렸습니다. 가방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 저녁 같이 먹자. 뜻밖이었습니다. 야근이 많은 정우가 먼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응, 거의 다 왔어. 집에 들어서니 정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나 오늘 일찍 뺐어. 왜? 그냥. 정우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은 내가 시킬게. 뭐 먹고 싶어? 순간 멈칫했습니다. 22년 동안 그 질문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 뭐 먹을지 정하고 차리고 물어봤습니다. 뭐든 좋아. 그러지 말고. 뭐 먹고 싶어? 정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진지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갈비탕.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보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모르겠어. 그냥 달라 보여. 정우는 거기서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길게 설명하는 말보다 그냥 달라 보인다는 그 한마디가 더 마음에 닿았습니다.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로 돌아온 것 같아서.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말 대신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우가 옆에 와서 행주를 들었습니다. 그릇을 닦아서 건네면 정우가 닦아서 찬장에 넣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부엌이 둘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부엌을 보더니 멈췄습니다. 아빠도 일찍 왔어? 응. 서연이가 냉장고를 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생각했는데 엄마 일 시작하고 나서 엄마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싱크대를 닦으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색할 것 같다던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지금 엄마 얼굴이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좋아 보여? 그냥 모르겠는데. 사는 것 같아 보여. 사는 것 같아 보인다. 그 말이 한동안 가슴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랜만에 수첩을 꺼냈습니다. 12가지 목록이 적힌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5번째 항목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명함을 갖고 싶다. 아직 명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생길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었으니까요. 수첩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빨리 들었습니다. 22년 동안 이렇게 빨리 잠든 날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꽃담에 출근합니다.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2시에 앞치마를 벗습니다.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이제 조영란 씨 없이 혼자 가게를 보는 날도 생겼습니다. 단골 손님 몇 명은 이제 저를 찾아옵니다. 미선 씨 있어요? 하고 들어오는 손님이 생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직도 매번 새롭습니다. 지난달에 조영란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작업대 앞에 나란히 서서 꽃을 손질하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미선 씨, 나 이거 하나 만들었어요. 작은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흰 바탕에 꽃담 로고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미선 플로리스트.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22년 전 수첩에 적어둔 12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명함을 갖고 싶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조영란 씨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조영란 씨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그 명함을 꺼냈습니다. 정우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정우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앞뒤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후에 말했습니다. 잘 됐네. 2글자였습니다. 처음에 굳이라고 했던 그 입에서 나온 잘 됐네 였습니다. 짧은 2글자가 오래 남았습니다. 서연이는 명함을 보더니 핸드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찍어도 돼? 왜? 그냥 기념으로. 서연이가 명함을 든 제 손을 찍었습니다. 플로리스트라고 적힌 명함을 쥔 52살 여자의 손을. 그 사진을 나중에 서연이한테 받아서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예뻐 보였습니다. 22년 동안 집안일을 해온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내 손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원한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직업도 큰 돈도 세상의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윤미선으로 불리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윤미선으로 그 이름이 가진 온도로 세상에 서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6시에 일어났습니다. 정우 아침을 차리고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베이지 재킷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그 얼굴이 나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봄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꽃 냄새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작은 상가를 돌아서면 꽃담 간판이 보입니다. 그 간판이 보이는 순간 아직도 가슴이 조금 두근거립니다. 그 두근거림을 잃지 않는 한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방 안에 명함이 들어 있습니다. 윤미선 플로리스트. 작은 종이 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 한 장이 22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다시 일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증명하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잃어버렸던 나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52살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늦고 이르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작하면 그때가 시작점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